이번에는요 27번 상실 부위의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세척하고 그 다음에 후경화하고 그 다음에 수술실에서 수술까지 하는 영상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우선 서지컬 가이드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3쉐입의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고요. 처음 이 주문 화면에서 구강 스캔 데이터와 그 다음에 CT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악을 불러오고요. 작업 모델이죠. 그 다음에 하악 대합치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CT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CT 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불러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CT까지 나온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치아를 가상 발치하는 화면인데 이미 상실된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상으로 이제 디지털 왁스업을 할 수 있는데요. 치아의 위치를 하악 대합치에 맞춰서 교합이 되는 아이디어라는 위치에 배치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기공실이 있으면 기공사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치아의 위치를 하악 대합치 37번에 맞춰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때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쓰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교합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실제 최종 치아와 가장 가까운 치아를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디자인할 때도 최종 보철물 디자인할 때도 처음에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사전으로 배열한 치아를 바탕으로 참고를 해서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죠. 지금 영상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잘 규합도 보고 약간 37번이 지금 정출돼서 올라왔는데 아래 크라운을 따로 씌우자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임플란트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왁스업이 끝났으면은 이제 CT 범위를 결정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컴퓨터가 요즘에 고사양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CT를 자르지 않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자동으로 아치 형태가 결정이 되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제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구강 스캔 데이터와 그 다음에 CT 데이터를 병합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공 3개를 누르면은 세 점을 찍어서 CT의 점과 세 점과 구강 스캔의 세 점을 같은 부위를 찍어서 중첩이 얼만큼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환자분은 지금 보철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티팩트가 많아서 자연치에만 있는 경우보다는 녹색이 좀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한 치아들을 보면은 자연치에만 선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녹색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녹색으로 선택한 부위를 위주로 중첩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PFM 보철물이기 때문에 CT에서 지금 산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쪽을 선택을 하면은 오히려 녹색 부위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중첩이 됐지만 이렇게 완벽한 녹색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뉴얼 얼라이먼트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단면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 선과 이 선은 구강 스캔의 노란색 선이죠. 그 다음에 CT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미 27번은 아까 왁스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왁스업된 크라운을 디자인된 크라운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센트럴 그루브 가운데를 위주로 해서 픽스처가 회사의 픽스처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아까 보시면은 그 CT가 좀 아티팩트 때문에 많이 지저분했는데 이 CT 아래에 CT 비지빌리티가 있거든요. 요거를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깔끔한 CT를 완전 깔끔하진 않지만 아까보다는 덜 지저분한 CT를 보면서 디자인을 할 때 좀 시야가 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니까
자동으로 가운데 부위에 임플란트가 자동 배치돼서 이제 세밀하게 조절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은 치과 의사가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한테 뭐 기공사나 기공소에 맡겨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과정은 직접 치과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 과정까지는 직원분들이 도와주셔도 되는데, 임플란트 픽처를 계획하는 그 과정은 치과 의사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가이드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이 슬리브가 나오고, 아까 그 주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주수 공간을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 축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치아가 언더컷이 없는 부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이드의 외형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외형선을 그려주고 다음 화면을 누르면 알아서 가이드가 디자인되게 되죠. 근데 거의 끝 부위는 지금 가이드 홀이 지금 혼자 이렇게 삐죽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각형의 도형을 선택을 해서 거기를 지지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지지체를 만들면서 이제 강도가 부여가 되고 그쪽이 파절되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만들어 주는데요. 윈도우를 만드는 이유는 서지컬 가이드를 체결했을 때, 장착했을 때 치아와 가이드에 오차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딱 밀착이 잘 되면은 잘 맞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있으면은 안착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윈도우를 1개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가이드가 디자인이 됐으면 환자분의 성함을 이제 약자로 적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직경과 길이를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각, 양각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보를 적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환자분의 성함은 미리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뭐냐면요, 이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치과 의사가 디자인하고 이거를 픽스처 위치를 결정했다는 것을 동의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이 서지컬 가이드를 수술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의사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은 스스로 이제 의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구입니다. 이거 두 개를 확인을 하면은 이제 서지컬 가이드가 에스텔 파일로 추출이 되는 거죠. 캠 아웃풋으로 디자인의 에스텔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3D 프린팅 소프트웨어를 불러와서 이 파일을 불러와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배치를 할 때 싱글 임플란트 케이스인 경우에 중요한 게 이 가이드 슬리브 윗면이 빌드 플레이트 그 평면과 일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배치를 하는 거고요. 서지컬 가이드가 3D 프린팅의 중앙에 오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3D 프린팅은 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DLP 프린터나 LCD 프린터는 광원이 어쩔 수 없이 중앙 부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가장 출력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다 주로 배치를 하고, 이렇게 서포트를 자동으로 하고 가이드 홀 주변에는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서포트를 추가해서 이 부위가 무너지는 것을 출력 시 무너지는 것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이드 슬리브의 밑면과 이 빌드의 평면이 이렇게 평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가 되게끔 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베이스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출력을 걸게 되죠. 그래서 와이파이 3D 프린트의 와이파이를 설정을 해서 출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서지컬 가이드 레진은 여러 그 성분이 섞여 있는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력 전에 이렇게 교반기를 통해서 믹싱이 잘 안 되어 있으면은 출력 실패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렇게 믹싱기를 이용해서
가이드 레진, 여타 레진도 다 믹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믹싱된 레진을 프린터에 붓고 출력을 시작을 합니다. 아까는 와이파이로 보냈는데 요거는 이제 USB에 담아서 출력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출력을 시작하면은 빌드 플레이트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출력이 시작되는 거죠. 출력이 완성이 됐고 그 출력물을 이제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바로 세척기에 넣죠. 그래서 세척기에 넣고 세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이드는 외면에 모노모가 지금 많이 묻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출력 후에는 모노모가 잔량 모노모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세척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 세척이 다 완료가 됐으면은 이거를 바로 경화를 시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척한 후에 확실하게 에어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우선은 세척을 끝냈으면요. 지금은 세척 그 용액이 묻어 있기 때문에 물로 깨끗한 물로 한 1분, 2분 정도를 세척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돗물로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요. 네, 세척이 다 됐으면은 에어를 이용해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충분히 건조를 시키지 않으면은 후 경화 후에 가이드 드릴이 슬리브에 너무 빡빡해서 안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세척 과정, 건조 과정도 디자인 출력 과정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서포트를 떼서 경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포트를 다 제거를 하고 후 경화기를 이용해서 경화를 5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 경화를 추가로 UV 광을 이용해서 이제 100% 경화를 시키는 거죠. 이 장면에서는 콜드 스테리라이제이션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환자분은 오전에 와서 상담을 받고 오후에 오셔서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디자인을 빨리 하고 출력을 하고 클로로헥신에 30분 정도 담가 놓고 수술을 바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레진을 제가 보면은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가이드 수술의 가장 큰 오차는 수술 중에 발생하는데요. 특히 동요도나 이 가이드 움직임 때문에 발생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가이드가 단단하게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드릴링 시에는 이렇게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고정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릴링을 몇 번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을 할 건데요. 이렇게 픽스처를 식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싱글 임플란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이드를 직접 디자인하고 출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수술 과정 자체가 매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이드의 그 라쳇을 이용해서 깊이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가이드가 지금 빡빡하기 때문에 방금 빼는데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를 제거를 하고 프롭으로 본 하반까지 픽스처가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된 위치대로 확인이 됐으면은 이제 힐링을 체결하고 수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고울 이식이 필요하면은 부분적으로 그 부위를 절개를 해서 잇몸을 절개를 해서 고울 이식을 동반해서 수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고울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술이 끝났고요. 이제 수술 끝나고 이렇게 CT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 원래 계획된 위치에 이렇게 임플란트 픽처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 대합치, 뭐 이건 CT라서 지금 입을 벌리고 촬영했기 때문에 조금 그 폐군의 상태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이디얼한 위치에 식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싱글 임플란트 가이드를 직접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수술까지 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베리콤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하면은 프린터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만 있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임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싱글 말고 브릿지 아니면은 풀 케이스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